우선 이렇게 네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청년들은 창업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청년 몇 살까지일까요? 청년은 34살까지고요. 그래서 군대 2년 갔다 왔으면 36까지 창업하면 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창업세액공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이외구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이 창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 좀 어려운 말로 창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6년부터 지역마다 세금 깎아주는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달라지는 창업세액 감면 지역별로 제가 핵심별로 설명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업종 선택 잘못하면 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사업, 법인사업 나눠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창업할 때 세액공제 어떻게 받는지, 지역 선택 어떻게 하는지, 업종은 또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창업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꽤 좋은 게 5년간 세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2026년부터 이 비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렇게 네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청년들은 창업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보시면 청년인 경우가 있죠. 청년 몇 살까지일까요? 청년은 34살까지고요. 이제 군대 갔다 오는 기간 더해줍니다. 그래서 군대 2년 갔다 왔으면 36까지 창업하면 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창업세액공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수도권이 있고요. 이 안에 과밀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수도권이고, 이 안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또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씩 보시면 수도권 이외구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이 창업을 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 이외 지역은 100%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수도권 과밀 이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75%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이내 지역이지만 과밀 이외 지역이라면 75%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청년인데 수도권 아니고 과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같은 데서 그냥 창업을 했다, 그러면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청년일 때죠. 청년일 때 가능하고, 청년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청년이 아니라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2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창업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개인사업자라면 처음 개인사업자 사무실 만든 곳이 어디인지, 법인이라면 법인의 본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창업하지 말고 이외 지역에서 창업을 좀 해라,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역도 넓어졌고 율이 좀 작아졌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5년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되고, 수도권 간단하게 보시면 수도권 어디까지냐, 수도권은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자연보전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수도권이 있고 이 안에 과밀억제권역이 있다고 했죠. 이 지역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창업할 때 어디서 할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하면 좋고요.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하고, 또 가능하다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다면 5년간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어디로 할지 고민이 되잖아요. 사무실 가장 좋은 건 뭐죠? 사무실 임대해서 진짜 사무실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처음 창업할 땐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집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업 많이 하시니까 집에서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집에서 해도 되지만 사업 장소인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방에다가 사무실 꾸며놓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여기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오피스 주소만 빌리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빌려서 여기서 이제 창업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창업세액 공제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세금 줄이려고 주소만 빌려서 한 거다, 실제로는 이 안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외 지역에 주소만 빌렸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겠다, 나중에 세금 줄여준 거 다시 내라 그러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세무조사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소만 빌려준 공유오피스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 법인 똑같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집에 본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무실이 없다면 집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물론 난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할 때 업종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안 되는 걸 먼저 보면 안 되는 거 도소 매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비교하실 게 온라인 커머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 이런 건 또 가능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제조업, 통신 판매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 꼭 확인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다, 통신 판매업을 하다가 다른 서비스업을 추가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창업세액 공제를 추가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업종을 추가한 거지 창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신 판매업을 하다가 서비스를 하신다 그러면 새로 법인을 세팅을 하시거나 사업자를 새로 만든다면 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요건은 확인은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창업인지 업종 추가인지 이 요건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하던 사업 안에서 추가하는 건 안 되고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만들어서 하시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저랑 상담하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업종 처음에 다 넣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법인의 경우에 목적사항에 넣어두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넣어두면 등기 변경할 일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나중에 창업세액공제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업종을 다 넣었다고 볼게요. 그런데 실제로는 통신 판매업만 했습니다. 통신 판매업으로 창업세액공제 받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음식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음식점 오픈할 때는 이게 창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목적사업에 넣어놓고 법인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업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다 넣지 말고 음식점업은 빼시는 게 낫겠죠, 오히려. 그래서 무조건 넣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창업세액공제와 상관없는 목적사업은 다 넣어놓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추가로 볼 게, 저희가 수도권에서 청년이 아니라면 25% 저희가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창업할 때 세액공제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 게, 벤처 인증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내용 보시면 창업하고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연장은 조금씩 되거든요. 아무튼 이때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것도 5년간 받을 수 있거든요. 5년간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그리고 벤처 인증이 가능하다면 25% 받는 것보다 50%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벤처 인증 받는 게 요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구소 같은 게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요건이 되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다 봐드리고 연구소 설립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저희 세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상담 오셔서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좀 복잡하셨을 텐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창업세액공제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지역별로 몇 프로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수도권이라면 벤처가 더 유리하니까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5% 받는 것보다는 50%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리고 창업세액공제 한도가 생겼는데 연간 5억까지 가능합니다. 매출이 아니고 세금 5억까지 깎아준다는 겁니다. 꽤 크죠. 초반에 창업세액공제 또는 벤처 창업세액공제 꼭 확인하고 적용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창업이란 것 자체가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업종도 확인해야 되고 연구소 설립이나 벤처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족법인으로 세팅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족법인 관련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스톱으로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